엘송건축의 이병관 건축사입니다. 2023년 2회 건축사 자격시험 문제 중에 이과제, 1교시 이과제 대지 분석, 이거에 관련된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최대 건축 가능 거실 면적 및 주차 계획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때 좀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항상 주의하셔야 되는 건 최대 건축 가능 영역이 나왔을 때는 대지의 X축, Y축 건축가능 치수 산정을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거실 면적이냐 바닥 면적이냐도 중요한 키포인트고요. 주차 계획에 관련된 내용도 꼭 확인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과제의 개요 한번 읽어볼까요? 과제의 개요 중소기업 사업, 공동주택이 아니라는 뜻이죠. 대지 현황과 계획 조건을 고려하여 최대 건축 가능 영역. 대지 현황 한번 보시면 철도 현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지 있고요. 대지 아래쪽으로 7m 도로가 지나가고 있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인접대지가 있습니다. 공원 있고요. 그 다음에 인접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철도 부지니까 4m 확보해야 되죠. 그 다음에 4m 도로와 7m 도로가 만났으니까 가각전지 필요하죠. 4, 5, 6, 7m가 119도 이하로 만났을 때 가각전지 꼭 필요한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건축 가능 거실 면적이다. 이 거실 면적이라는 뜻은 바닥 면적을 구하는 게 아니라 거실 면적을 구해야 된다는 뜻은 뭘까요? 자, 어떤 대지에서 거실 면적을 구한다. 공용 면적이 이렇게 있다면 거실 면적이 이거겠죠. 이거를 최대로 하려면 층수를 최소로 낮춰야 유리하겠죠. 층수가 낮으면 낮을수록 거실 면적이 최대로 할 수 있다는 사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도면 작성 내용 보면 층별 바닥 면적표 설계계요, 그 다음에 지상 1층 평면, 그 다음에 주차 계획도 기준층 평면도 작성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 4개가 작성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2번 대지 조건 다시 한번 보죠. 용도 지역이 나와 있네요. 2종 일반 주거 지역. 2종 일반 주거 지역이면 일사, 막가, 건을 확보를 해야 되죠. 1조건 사선 제한, 막다른 도로 가각전제, 건축선 제한. 1조건 폭기 제한 되는 거고요.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 지정이 있는가 확인해 보고요. 막다른 도로 없고요. 가각전제 해야겠죠. 그 다음에 건축선 제한 뒤에 나와 있겠죠. 어딘가 나와 있겠죠. 기대하고 기다려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대지 면적을 봤더니요. 가로가 얼마입니까? 28m. 세로가 얼마죠? 18.5m예요. 그래서 대지 면적 구해봤더니 518평방이 다 나왔는데 왜 497.5냐?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지가 이렇게 있으면요. 도로 재척을 했죠. 이 도로 재척에 대한 해당되는 내용들이 497.5가 되는 거죠. 부지 면적은 518m지만 대지 면적은 497.5다. 이렇게 산정을 해봤고요. 건폐율 60%, 용적률 250%. 자, 처음에 부지 면적으로 계산한 식이 있었지만 지워버리고요. 대지 면적으로 산정한 식이 다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지 면적으로 계산을 해봤더니 이 건축 면적은 298.5가 나오고요. 용적률 산정용 전체 연면적 하면 1243.75가 나오네요. 여기 뭐죠? 최대 건축 가능 면적, 그때 지상층 연면적,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주변 현황, 대지 현황도 참조하라고 나와 있고요. 이때 중요한 팁, 대지 현황도라고 나오면 도면 작성 용지, 도면 작성 용지도 같이 참조하시라는 거 중요합니다. 대지 현황도에는 조경이 안 나와 있는데요. 도면 작성 용지에는 조경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도면 작성 용지를 같이 참고해야 한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죠. 계획 기준 볼까요? 지하층 기계식 주차장으로 18대. 18대라는 건 계획하지 않은데 20대 이하면 대기 주차는 없다는 뜻이겠고요. 지상 1층 보면 근린생활시설 있고 최대 건축 거실 면적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두 개가 똑같습니다. 6 곱하기 11, 6 곱하기 11. 기계주차장 승강론 7 곱하기 7 그림을 참조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림 한번 볼까요? 그림을 한번 봤는데 도로가 있고요. 주차 진입을 위한 차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계식 주차 승강로 만들어져 있네요. 한번 보고 왔어요. 그 다음 장애인용 승강기 포함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면적에서 빼야겠죠? 네, 나와 있지 않아도 면적에서 빼야 된다는 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상 주차장은 3.5 곱하기 5, 2.5, 2.5, 5.0 이렇게 나와 있네요. 두 대죠? 총 두 대. 네, 확인했고요. 그 다음 2층 볼까요? 일반 업무시설 크기는 안 나와 있어요. 물린생활시설도 안 나와 있죠. 이거 두 개를 구하는 거니까요. 발코니는 1.5 곱하기 벽면 길이 1.5 곱하기 벽면 길이라면 건물이 있으면 앞쪽이든 뒤쪽이든 발코니가 있겠죠. 벽면 길이에 해당되는 발코니의 문제 조건에 주어질 거고요. 지상 2층 전층에 계획하라 이 말이 나와 있겠어요. 자, 그러면 지상 1층에는 발코니가 없다. 이런 말이겠죠. 코어의 장애인용 승강기 포함 내용 확인했고요. 그렇게 해서 6에 11m짜리가 코어인데 이렇게 들어설 거냐, 세로로 들어설 거냐. 여기에 거실 면적이 들어가면 이쪽에 뭐가 기계식 승강장이 들어갈 건데, 자, 발코니가 앞에 들어설 거냐, 옆으로 들어설지, 뒤로 들어설 수도 있겠죠. 코어가 왼쪽에 있을까, 오른쪽에 있을까, 이것도 궁금하죠? 아직은 알 수가 없죠. 문제 조건을 더 읽어보면 나오겠죠. 내가 알고 있는 다이어그램 한번 스케치를 해보았다. 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 내용들 한번 볼까요? 자, 그 다음 건축물 나오네요. 건축물. 건축물 보면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은 요철 없이 직사각형 형태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 말은 뭐죠? 자, 요렇게 있거나 요렇게는 계획하지 말라 이런 뜻이고요. 자, 1층이 튀어나가거나 2층이 들어올 수는 있는데 2층부터 4층, 5층, 6층까지는 동일하게 올라가라 이런 뜻이고요. 그거는 로비, 계단실, 화장실, 장애인용 승강기 3 곱하기 3이네요. 자, 3 곱하기 3은 9죠? 예. 한번 계산해 놨습니다. 6 곱하기 11 빼기 3 곱하기 3 하면 뭐예요? 코어 면적이에요. 57평방미터가 나오네요. 자, 미리 계산해 두면 좋겠죠? 그 대지의 북측 장변에 접하도록 배치한다. 대지의 북측 장변이 어딜까요? 대지가 있으면 축이 이쪽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접한다. 발코니는 건축물 남측면에 설치하고 발코니는 여기 있네요. 자, 남측면에 설치하고 조경상부에 계획이 가능하다. 조경이 어디 있어요? 오른쪽에 있죠? 그러면 그 위쪽으로 가능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격거리에 최대한 붙여서 하라는 뜻이겠죠? 자, 이상 1층의 층고는 4.5m, 지상 2층의 층고는 4m. 이렇게 나와 있네요. 4m, 4m, 4.5, 4m, 4m. 조경, 발코니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뜻이겠죠. 자, 5번 확인했습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여러분들께서 여기까지 오셨으면 중요한 포인트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중요한 포인트 뭡니까? 외부 구성 요소인데요. 대지가 이렇게 있는데 조경이 어디 있냐면 오른쪽에 있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 6 곱하기 11m 코어가 형성이 돼요. 자, 그렇다면 발코니는 앞에 있는 줄 알았더니 오른쪽에 있네요. 네, 이렇게. 그렇죠? 자, 여기에 3 곱하기 3에 뭐가 있다고? 승강로 면적이 얼마가? 56 곱하기 11 빼기 3 곱하기 3 했더니 얼마 나왔다고요? 57 평방미터 이렇게 나왔죠? 앞에서 구해놨죠? 그 다음 여러분 아시다시피 7x7짜리 기계식 승강장이 있어요. 그러면 어디서 들어갈까요? 1, 2, 3 세 군데 중에 한 군데에서 들어갈 것 같은데요. 물론 이쪽에 거실이 있어요. 그러면 기계식 승강장 위치는 대충 결정을 해보는 거죠. 자, 외부 구성 요소 한번 리스트업하고 다이어그램 하는 거 필요하고요. 자, 그 다음 주차 계획이죠. 주차 계획은 차량 진출입구는 7m 도로에 일개소 계획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7m 도로 어디 있어요? 이쪽이 7m죠. 그 다음에 이쪽이 몇 m 도로? 자, 여기서 이쪽으로 들어온다. 기계식 주차 방향전환 장치가 내장형이다. 외부 해차 공간 없다. 이 말이죠. 네. 기계식 주차장 승강로가 있으면 그냥 바깥에 회차 공간은 필요 없으니까 그냥 내부 순환 방식으로 돌아가니까 그냥 차로만 확보해라 이런 말이죠. 기계식 승강로의 규격과 구성은 7 곱하기 7이고요. 그 다음에 49평방미터 용적률에서 제외된다는 사실, 면적이 실수 나오면 바로바로 구하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네, 영재 119조에서 보면 영재 119조에서 보면 지상층 주차장의 경우는 면적에서 제외되죠. 용적률 산정에서. 그래서 바라지 않았어도 용적률에서 빼야 되는 거죠. 주차구역 및 차로는 본 건축물의 주차용으로만 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부설 주차장이라는 뜻이죠. 예. 이 말은 부설 주차장이니까 면적에서 빼라 이런 뜻이죠. 자, 그 다음에 5번. 자, 바닥 면적에 산입하고 용적률에는 산입하지 않는다. 이거 뭐죠? 필로티 면적은 빠진다. 이 말이죠. 앞에서 필로티에 대한 설명 드렸는데요. 필로티는 면적에서 빠진다. 이 말입니다. 자, 4번과 5번 문구 법 규정에 관련된 내용이라는 것은 법에 관련된 내용이지요. 그래서 본건물 주차장이다, 부설 주차장이다. 그 다음에 주차장 해당 건축물의 부속 용도다. 그러므로 바닥 면적에서 산입하고 용적률 면적에서는 빼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말은 필로티라는 뜻이죠. 만약에 주어지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빼야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 볼까요? 이격거리 볼까요? 건축물의 이격거리 도면에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면적도 재산정해야 됩니다. 바로요. 네. 대지 면적 다시 산정해야 되는 거죠. 도로 경계선에서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1m 이상. 자, 이렇게 있으면 도로에서 1m 띄고요.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1m 띄고요. 자, 그러면 일단 이격폭 확보하고 나서 1m 뛰는 거다. 1번 소요폭 미달도로 확보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격한다. 가급적 문제가 모든 대지 경계선이라고 나왔으면 좋았을 건데 오른쪽이 공원이니까 인접대지 경계선이라고 나와 있으니까요. 일단 1m 뛰십시오. 조경에서는 이격하지 않는다. 조경 어디 있죠? 오른쪽에 있어요. 네, 여기서는 이격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자, 참고하시고요. 1번 빨간 화살표 간 거 어디로 갔죠? 자, 볼까요? 네, 여기로 왔죠. 여기서 다시 대지 면적을 산정한다 표시하려고 빨간 화살표 갔습니다. 자, 2번 지상 주차장 구역에 이격거리 나와 있습니다. 건축물 이격하지 않는다. 도로 경계선에서 0.5 이상 뛴다.
자, 1m 뛰는데요. 0.5 뛰는 건 뭐라고요? 주차장 면적이다. 이 말이겠죠. 자, 건축물 뛰는 거리와 주차장이 뛰는 거리 다르다는 거 여기서 참고로 한번 기억해 두셔야겠죠. 발코니 이격거리는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1m 이상 이격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발코니도 건축물이다. 1m 뛰어라 이 말이고 같은 말인데 안 뛰었으면 안 되죠. 자, 고려사항 볼까요? 기둥, 벽체, 옥탑, 설비, 샤프트, 조경 및 공개 공지는 고려하지 않는다. 즉 필요한 것만 산출해라. 인접대지 주변 도로 및 지상 1층의 바닥 레벨은 동일하며 각 도로의 교차각은 90도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고요? 자, 가각이 있다, 없다, 이거에 대한 고민이다. 가각 제한에 해당된다는 뜻이겠죠. 가로구역은 해당이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자, 화살표 어디로 갔었죠? 한번 나중에 같이 보죠.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로 면적은 9평방미터. 앞에서 구했고요. 또 나왔어요. 2번 나왔다. 주체점 포인트다. 별표 한번 해봤고요. 피로티 부분은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것도 안 써줘도 당연히 빼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피로티 부분이 앞에서 나와 있는데요. 자, 이렇게 피로티가 나왔어요. 자,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언제예요? 제외되는 경우는 두 가지예요. 딱 두 가지. 딱 두 가지. 첫 번째는 언제 제외되느냐?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에서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에서 제외되고요. 또 언제 제외되느냐? 채광사선. 그래서 채광사선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여기서부터 높이인데 여기서부터 높이로 재는 이유가 그때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와 채광사선 이 두 가지 때 제외해 준다. 그 조건이 뭐냐? 1층 전체가 필로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1층 전체가 필로티일 때만 높이에서 제외해 준다. 두 번째 중요한 사항입니다. 꼭 확인하시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피로티 부분이 면적에서 제외되는 부분만 나왔는데요. 높이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출제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미리 준비는 해 두셔야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께서 준비 좀 해주시고요. 다음 페이지는 발코니는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을 외벽에 접하여 전망이나 휴식이 목적이면 무슨 뜻일까요? 그거 고민 좀 해봐야겠네요.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하며 발코니가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를 뺀다. 건축 면적엔 모두 산입한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 대지의 도로 모퉁이 부분 건축선 아래 기준을 적용한다. 이거 가각에 관련된 사항이죠. 자, 가각은 간단하게 외워야 되는데요. 자, 이게 도로와 이 도로가 만났는데요. 한 각도가 90도, 120도, 즉 119도일 때 적용되는데요. 4, 5, 6, 7m 도로와 4, 5, 6, 7m 도로가 만났을 때 적용됩니다. 즉 8m 도로끼리 만나면 적용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4m 이하의 도로도 안 되죠. 4m 미만인 도로 말하겠죠. 3.9m 적용 안 된다는 뜻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4567m와 4567m가 119도로 만났을 때 가각 제한이 적용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팁으로 말씀드렸고요. 자, 네,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거 현황도와 도면 작성 용지 동시에 확인해야 된다. 현황도와 도면 작성 용지를 동시에 확인하는 거 중요합니다. 따로따로 확인하면 안 된다. 도면 작성 기준 볼까요? 모든 도면은 기준선
기준선이 뭘까요? 퀘스천 마크 해놓고요. 기억거리. 그 다음에 인벤터 띠라고 했었고요. 치수 및 대지. 자, 치수는 숫자예요. 분석 중에 있는 치수는 모두 도면에 표시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대지 경계선. 대지 경계선은 말은 도로 제척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사실 이것만 표시해도 용도를 구분하여 표시한다. 근생이냐, 아니면 일반이냐, 전용이냐, 공용이냐, 이거를 구분하기만 해도요. 정말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들 내용이 확인이 되니까 이 두 부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번만 정확하게 해도 기본 점수는 맞는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1번 점수 중요하죠. 2번. 자, 건축 가능 영역. 누락하면 안 되겠죠?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음, 예, 차량 출입구. 차량 출입구도 중요합니다. 네, 빠뜨리지 말자 표시해 봤습니다. 자, 가끔씩 조그마한 거, 누락되는 거, 이런 것들 프리핸드로라도 좀 그려주셔야 된다. 기준층 평면도 이런 건축 가능 영역 또 나왔어요. 앞에도 나왔고, 2번 나왔고, 강조했다. 이건 주체점 포인트다. 당락이 결정될 것이다.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40점에 40%, 즉, 한 16점? 그러니까 여기서 점수가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죠. 코어, 발코니 표시한다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코어를 표현할 때는 내부 구역 없이 직사각형 테두리 안에 6 곱하기 11 정도만 표현하라 이런 뜻이고요. 단위는 메다, 메다의 제곱, 그 다음에 퍼센테이지, 면적은 소수점 첫째 자리, 면적인 경우만 소수점 첫째 자리. 그래서 한번 써봤어요.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700.0 이렇게 한번 된다 이거죠. 한번 써봤어요. 자, 그렇게 해서 대지 면적을 산정해 보면, 자, X축 28 빼기 1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곱하기 Y 방향에 18.5 빼기 각각 2 곱하기 2 곱하기 0.5 해서 497.5 대지 면적이 나왔습니다. 산출식을 정확하게 쓰고 검산하는 훈련 아주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지 면적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건축 면적. 자, 497.5 곱하기 0.6은 298.5고요. 2.5로 곱하면 1243.75 나오죠? 네. 빼기 66 빼기 9. 요거 아까 뭐죠? 코어죠? 네. 그러면 이게 241.5가 나왔어요. 네. 241.5. 요게 코어를 뺀 거죠. 요게 이제 건축 면적이죠. 241.5는. 그러니까 전용 면적을 최대치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건축 면적의 최대치는 298.5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 숫자 꼭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 잊지 말으셔야 될 것 같고요. 4층의 층수는 얼마인가? 층수를 봤더니 여기서 여기를 한번 나눠봤어요. 그랬더니 뭐 4.5층 정도 나오네요. 뭐 4층 아니면 5층 정도라고 예상할 수 있어요. 건폐율이 0.6이고 용적률이 2.5였으니까 64, 24, 뭐 4층, 5층 이 정도 나온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정도로 고민하는 걸로 보면 되겠어요. 네. 5층 정도 예상하고 풀면 되겠죠? 네, 그렇죠. 만약에 5층으로 했을 때, 만약에 안 되면 4층으로 가야겠죠. 층수 한번 계산해 봤어요. 네, 좋아요. 여기까지 해봤고요. 그 다음에 건축 면적 최대값 한번 계산해 볼까요? X방향 계산해 보면, 자, 6이라고 코어가 있어요. 아까 이제 25라는 치수가 있었고요. 28 빼기, 예, 이렇게 나오면 25라는 치수 나왔죠?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5m, 양쪽에 1m 빼고 그 다음에 다시 또 1m 뺐어요. 그래서 총 25m가 나왔습니다. 계산해 줬고요. 자, 이쪽에 뭐가 들어온다고 했어요? 이쪽에 코어가 들어온다. 자, 이쪽에 코어가 들어오면 아까 6m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발코니가 들어오는데 1.5m. 그러면 남은 건 얼마예요? 19m에서 6, 1.5 뺐더니 17.5 나오는 거죠. 예.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7.5m가 나왔다. 이거죠. 작은 계산도 암산하지 말고요. 계산기는 무조건 해야 된다. 이 부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28 빼기 1 더하기 1 빼기 1 했더니 25. 25에서 다시 검산해서 28이 나오는지 계속 검산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꼭 확인하세요. 대충 이렇게 형성이 되지 않겠어요? 네, 차량은 뭐 여기 아니면 여기인데 차량이 중간에서 들어가면 막히겠죠. 그리고 해결이 안 되니까 아무래도 차량용 승강장의 위치는 대략적으로 요철이 형성되면 안 되니까 아마 이쪽인 곳이 함저일 것 같아요. 최대로 확보해야 되니까요. 최대가 중요하니까요. 자, 이쪽이 차량용 승강장의 위치일 거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발코니일 거다. 이렇게 대충 계산이 나왔어요. 대략적으로 다이어그램 하나씩 확인하고 그 다음에 또 확인하고 또 확인했죠. 자, 고민하는 거 제일 중요합니다. 18.5에서 11 빼면 16.5죠. 그 다음에 0.5 빼면 17m.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6.5, 17.5. 그 다음에 장애인 주차장과 일반 주차장 빼면 6m예요. 그래서 6 빼면 주차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 나온다? 예, 얼마 나오죠? 16.5에서 17m에서 6m를 빼면 11.5 남죠. 네. 그래서 Y방향 숫자도 계산했네요. X방향, Y방향 숫자 다 계산 나왔네요. 자, 그래서 철저하게 검토하면 1층 바닥 면적 산정을 하려 가봤어요. Y방향은 6에 17m 이렇게 나왔죠. 네. 11m 나왔고요. 좋습니다.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가기 시작하죠. 자, 1층 면적 산정 한번 해보죠. 1층 면적 산정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8m예요. 그 다음에 2m 띄고 6m 가고, 그 다음에 2.5 띄고 7m 떼고, 그 다음에 10.5가 나와요. 10.5에 여기가 11.5, 11m죠. 그러면 115평방미터가 나오는데요. 자, 요만한 크기, 요 사이즈, 요 1층 사이즈, 115.5평방미터. 이게 뭐죠? 장애인 주차 때문에 더 밑으로 내려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장방향 구조라고 했으니까 1층 면적은 정확하게 나와버렸네요. 그렇죠? 1층 면적 합계는 221.5평방미터가 나왔습니다. 221.5평방미터에서 뭘 빼야겠어요? 자, 공용면적 115.5 빼고 코어 면적 57 빼고 그 다음에 기계식 주차장 49를 빼면 자, 검사해 봤더니 또 221.5 이렇게 나오네요. 최대 연면적이 1243.5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상 1층 면적은 221.5 평방미터 빼기 49 평방미터 하면 172.5가 나오죠. 그 다음에 최대 연면적 이거 계산했던 게 용적률 연면적이죠. 그러면 참고로 알고 계셨고요. 그 다음에 자 앞에서 뽑았던 1243.5는 어디서 나왔어요? 자, 이쪽에서 나왔죠? 1243.75. 여기서 이쪽으로 왔다 갔다 했다. 2층에서 5층 코어 면적 57 곱하기 5층으로 계산하면 4계층 남았죠? 228. 그러면 843 나누기 4계층 하면 210.750이 나와요. 나누기 17.5. 아까 산출한 17.5 나왔죠? 그러면 12,000, 12.042고 나오네요.
예, 12.0429. 그러면 12.0429, 10.0429 나오면, 자, 요거는 18.0644 면적 나오고요. 요거는 210.75, 210.8 나오네요. 그래서 요게 전용 면적이다. 요게 포함 면적 57, 그 다음에 210.8, 그 다음에 18.0644 해서 285.8144 이렇게 나옵니다. 네. 285.8144가 기준축 면적으로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285.8144는 건축 면적이죠. 건축 면적. 자, 한번 써봤어요. 건축 면적이다. 자, 그 다음에 건축 면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바닥 면적을 구해야겠죠. 바닥 면적은 요 면적, 요게 빠지겠죠. 그 다음에 승강로 면적은 빠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게 거실 면적. 그렇죠? 요 면적이고, 그다음에 발코니 면적도 빠지죠. 그러면 요 면적이 뭐예요? 바닥 면적이죠. 네. 자, 그러면 도면 작성 용지에 이제 하나씩 적어보죠. 사계층 적었고요. 1층 면적 정확하게 계산했었고요. 그 다음에 49는 용적률에서 제외된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지하층 면적은 써놨으니까 이거 별표예요. 왜 별표죠? 이건 기본 점수니까요. 자, 이 면적 다 합한 면적이 합계로 같아야 된다. 이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지하층 면적 164.5 그대로 옮겨 적어 놔야 되겠고요. 이거 틀리면 뭐 절대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대지 면적 앞에서 구한 거죠. 497.5. 건축 면적 285.814 구했죠. 건폐율. 자, 계산해서 법정 298.5 나왔고요. 그 다음에 법정 건폐율이죠. 네. 그 다음에 계획 건폐율은 57.45% 나왔네요. 그리고 발코니 포함된다는 사실 여기서 명심하시고요. 산출 면적에서 9평방미터 장애인 승강기 뺀 것이 이제 57.45% 나온다 이런 뜻이죠. 네, 이거 쭉 기억하시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지상층 연면적의 합은 거기서 승강로를 빼고 그 다음에 산출 면적에서 9 곱하기 층수를 빼야겠죠. 그죠? 예, 예. 장애인 승강기 전체 면적 발코니 곱하기 층수 해서 이것도 빼고요. 그러면 여기 암산하기 위해서 이제 미리 써봤어요. 용적률은 맥시멈 250.0으로 최대한 확보했고요. 자,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도면 작성 용지 한번 볼까요? 도면 작성 용지 보시면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자, 여기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죠? 자, 그죠? 아는 것부터 정확하게 적자. 이게 뭐죠? 가선은 한 번에 보낸다. 가선은 한 번에 보낸다. 그 다음에 대지 경계선 다시 한번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빨리빨리 그려줘야 되겠죠. 이건 제일 정확하고 제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이격거리 확보 정확하게 표시해 주고요. 자, 건축 가능 영역. 자, 표시해 줬습니다. 여기도 건축 가능 영역 표시해 줬고요. 조형 부분 상단에 있는 발코니 부분, 지상 1층 부분. 자, 지상 1층에서 표시했어요. 건축 가능 영역. 네. 건축 상부선 표시해 준 거죠. 네. 그 다음에 발코니 끝까지 나가는 거고, 주차장은 0.5죠. 그래서 주차 이격선, 이게 다시 표시했고요. 주차 표시했어요. 그래서 주차와 이격선 같이 표시한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이쪽 보시면 선 쭉 연결해서, 자, 건축 가능 영역 표시했고요. 이격까지 정확하게 표시하는 거 중요합니다. 이 정도만 해도 기본 점수는 맞는다. 자, 그래서 기본 점수에서 내용의 점수가 이런 것들이 나올 것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이 정도는 표시해야 최소한의 기본 점수는 맞지 않겠느냐. 자, 이렇게 표시를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소수점 세 줄짜리 층수는 법정 용적률 준수하여 산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6층까지 하지 말고
법정 용적률 준수해서 그 범위 내에서 하라.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정확하게 구했어요. 면적. 자, 다 썼죠. 그 다음에 건축 가능 영역 표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격선 표시해야 되고요. 그렇죠? 두 개 구분해서 꼭꼭 표시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자, 앞에서 퀘스천 마크 했던 거 뭐가 있습니까? 기준선이 뭐냐, 기준선이 뭐냐 이렇게 고민했었던 부분이 있어요. 이게 기준선이죠. 그 다음에 일반 주차, 장애 주차 넣고 그 다음에 상부 건축선 표시했어요. 상부 건축선 중요하죠. 기계식 주차, 승강로, 그 다음에 차로 표시하고요. 차량 줄이고 누락하시면 안 되죠. 별표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0.6, 4, 7, 1m 이렇게 표시됐고요. 여기다 써도 됩니다. 예, 이쪽에다 써도 되고요. 바깥에 빼서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 자, 가각 제한 정확하게 다 표시했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기준층 평면도죠. 기준층 평면도에서 보시면 건축 가능 영역 나와 있네요. 코어 용도 썼죠? 그 다음에 이런 거 빠뜨리면 안 돼요. 네, 중요하죠. 건축 가능 영역 중요하고요. 건축물 이격선 정확하게 표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건축 가능 영역이다, 건축선 이격선이다 표시하는 거 중요합니다. 네, 설계 조건이니까 꼭 써주시고요. 자, 한꺼번에 한번 보시면 전체적으로 내용들이 확인이 되죠. 답안지 내용에서 관연도 문제니까 보셨던 분은 뭘 누락했는지 보시고요. 주체점 포인트 확인 좀 하시고요. 새로 공부하신 분들은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왔을 때 내가 어떻게 포인트를 잡을 것인지 봐달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문제 푸는 시간보다 복습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려야 돼요. 그래야 진짜 시험장에 가서 제대로 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사실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문제지를 이용한 프로세스 보면 여러 가지 선들이 왔다 갔다 하죠. 이 선들은 서로 연관성이 있어서 옅은 화살표로 표시를 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도 첫 페이지에서도 뭐 여러 가지 선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 선들은 내가 여기서 찾았던, 여기서 고민했던 것들이 이쪽에 또 나타났다. 뭐 법규적인 것들이 또 나타났다. 있는 줄 알았더니 없었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여기서 이쪽으로 가서 찾아봤더니 이런 치수는 여기에 나와 있더라. 자, 이런 내용들이 유기적으로 복합적으로 연계되는 게 배치계획 문제예요. 자, 어디에 몇 개소 어떤 표시를 해라, 이것들도 미리미리 다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주의해야 될 점들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주변 현황도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그려봐라. 한번 다이어그램화 해라. 꼭 필요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렸어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건축 가능 영역부터 먼저 찾고, 그 다음에 X축, Y축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지수들을 하나씩 검사하면서 계산하는 거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 2회 건축사 자격시험 문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엘손 건축의 이병관 건축사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